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. HD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. 드디어 B컷이 단행되었습니다. 그에 따라 시장 반응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. 시장 반응은 과연 어땠을지 정리해보고 앞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 흐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준이 금리를 0.5% 내린 큰 결정을 했죠. 뉴욕 증시가 잠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결국 하락으로 조금 마감을 했지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풀어드리게 되면 일단 금리를 내리자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?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내리게 되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들죠.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돈을 쉽게 쓸 수 있고 이것은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감에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한 건데요. 하지만 또 기쁨도 잠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동시에 커지게 됐습니다. 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. 특히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 신호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더군다나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자 투자자들이 더 신중해진 태도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금리 인하가 당장은 또 좋은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가 또 장기적으로는 나빠지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걱정도 표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B컷에 대한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기뻐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걱정했던 이 멘트 결국 이 시장에서 하락했다는 신호를 같이 보여줬고 금리 인하는 좋은 소식일 순 있지만 경기 자체가 약해지면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야기시켰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소식인데요. 미국 대선 토론 흐름이 물길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선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. 해리스가 우세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해리스는요,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, 특히 청년층, 18세에서 34세에 대한 청년층에서 지지율이 56%나 차지하는 걸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거기다가 또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이 현재의 상황, 해리스가 전국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경합조에서는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요. 주요 경합주에서 지지율 차이는 0%대에서 3%대 포인트로 매우 근소한 차이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경합주의 상황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판세는 계속 종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.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한국 투심과 시장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유리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련 주식들도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문가들도 지나친 낙관은 또 경계하자라고도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대선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성도 크고요.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신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해리스나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정치적 이벤트는 영향이 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관계없이 안정적인 내수랑 배당주에 주목하는 것도 시장의 견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한때 해리스가 TV 토론에서 친환경이랑 신재생 관련주 주식이 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선의 이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런 흐름이
지속될지는 또 미지수지 않을까라는 또 반응도 보여지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는 해리스 당선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관련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투자 자체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진짜 태양광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,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, 일단 미국에서 태양광이나 뭐 풍력 발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%를 차지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태양광 발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이 태양광 발전은요, 2027년까지 태양광 발전이 석탄을 제치고 발전량 기준으로 2위가 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. 현재는 석탄이 2위고 풍력이 3위, 태양광이 4위입니다. 올해 5월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이 10,000메가와트에 달했다고 합니다.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.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이 얘기를 뜻하겠죠. 그래서 올해 미국 신규 발전 용량 중에 태양광이 73%, 풍력이 14%를 차지해서 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의 94%를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만큼 미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 태양광을 놓고 빠뜨릴 수 없는 나라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일단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. 일단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태양광 설치량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다 아실 텐데요. 270 기가와트에 달하는 이 설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중국인데요. 이게 한국이랑 비교하면 24기가와트에 보다 훨씬 큰 규모니까 이건 뭐 거의 한 8배, 9배에 달하는 규모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중국은요, 이 태양광 패널 생산에서 80%나 80%에서 90%까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것은 기술과 효율성 면에서도 크게 앞서 있다고 합니다. 중국이 재생에너지에 또 집중한 덕분에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데, 더불어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또 정점으로 하고 있으면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. 그만큼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은요, 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%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이 OECD 평균의 34%밖에 하지 않는 건데요.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에 비해서 크게 뒤처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,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 내에서 이 태양광 발전은 규제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, 이런 것들이 손재되게 되면서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시는 자료는 이 디지털 분야 미래 전력 소비량이라는 건데,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태양광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, 애플,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유는요, 아무래도 이 태양광 발전은 이 발전 방식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또 저렴하기도 하고, 이런 기후나 이런 위기들이 계속되면서 경제 성장의 기회로도 주목받게 되면서 이 태양광 산업은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상황을 잠깐 얘기하게 되면, 일단 한국 자체는 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,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발빠르게 인식을 하고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. 네,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최근에 차트 8월 중순쯤, 8월 초 중순쯤에 저점을 찍고 또 최근에는 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어서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, 중기,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일단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, 이런 수렴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또 추세가 나타나기 직전에 발생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니까, 이런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,
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또 움직이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고,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상승세로 또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, 또 추가 상승의 여지가 앞으로 미국 대선 일정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 위에서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, 또 거래량이 또 뒷받침된다면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. 만약에 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보게 되면 아직 주가가 완전히 추세 전환을 확정했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므로, 이동평균선의 정배열, 단기, 중기, 장기선이 이제 위치하는 상황으로 또 전환이 되게 되면 상승적인 추세가 더욱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추세 전환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닌 상황으로 보여지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요. 그리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또 추가 상승이 또 강하게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반등세는 명확하지만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을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이 살펴봤고요. 앞으로 빠르게 이슈가 있다면 또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